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의 짤막한 견해를 내놓을까 합니다. 저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주로 다루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기반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오른다? 며칠 전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이 오를까요? 저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오를 수 있다고 보나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알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국가가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면 그 나라의 수도권 및 핵심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쟁 성장률 및 경기가 선행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했더라도 심리가 좋아져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나 아직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상승을 할 만한 조건들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지금 옆나라 일본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제로금리가 약 20년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플라자 합의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한 후 현 상황을 보아도 실질적으로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규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은 안 좋아질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려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고꾸라지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폭락인가? 앞서 부동산 전망의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폭락이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내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경제나 경기가 서서히 살아남을 듯합니다. 지금 하는 말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정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크게 우리나라에 위해가 가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을 시작할 땐 그 앞에 중미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문제입니다. 중미 무역과 일본 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미 무역과 일본 규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로 돌아온다면 한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계속해서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이슈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차후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부동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래성과 같습니다. 법인세 또는 유동성을 부여해서 강제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음은 아닙니다. 이 법인세 효과도 내년이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내년 안에는 중미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천천히 없애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이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일본 문제 또한 서서히 완만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필요하면 중재자 역할로 나선다 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포지션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장에 나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도출을 하지 못하면 차후 트럼프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좀 더 큰 흐름을 보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받아야 하는 추경을 생각하면 내년에 한국의 예산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풀리는 예산과 경기 회복을 통해 버블이 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흐름이 개선이 된다면 한국 경제도 다시 완만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미 무역이나 일본 문제가 장기화의 포지션으로 간다면 현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모두 큰 하락기로 접혀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를 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바로 뛰어들기에는 애매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또한 관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주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2번에서 한 3차례 정도 상승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면 물량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재학생 수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재학생 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로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그리 밝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이 온다면 상승에 취해 있기보다는 팔아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 또한 그렇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하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